네, 오늘 아침에 새로 들어온 소식 보겠습니다. 시리아에 있는 러시아 공군기지에 무인기 한 대가 접근을 해서 러시아 공군이 이를 격추시킨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요. 보도국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재승 기자, 최근에 이런 일이 또 몇 번 있었던 것 같기도 한데 어떤 의도의 드론이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까? 네, 아직까지 어떤 의도인지는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. 현지 시간으로 지난 21일 밤에 벌어진 일인데요. 시리아에 있는 헤메이밈 러시아 공군기지에 무인기, 즉 드론이 날아왔고 곧바로 격추됐습니다. 이 사건을 보도한 러시아 통신사는 당시 사상자나 시설 피해는 없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. 러시아군은 2015년 9월부터 시리아 내 전투에 개입을 했고 또 정부군을 지원해서 전투를 벌이면서 시리아 내전의 흐름을 역전시켰습니다. 이번 무인기는 시리아 정부군이 수도 다마스쿠스 일대에 반군을 완전히 소탕했다라고 선언한 뒤에 나타난 것입니다. 다음은 쿠바 여객기 추락 사고에서 살아남은 여성 3명 중 2명이 생존을 위한 힘겨운 사투를 벌이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. 이들이 치료받고 있는 아바나 소재 병원에서 브리핑을 했는데 생존자 3명은 모두 쿠바 여성으로 유독한 상태고 특히 2명의 상황은 더 안 좋다라고 전했습니다. 23세 여성은 심각하게 머리를 다치고 신경이 손상됐고 39세 여성은 전신이 40% 이상의 화상을 입었다라고 밝혔습니다. 쿠바 정부는 현재까지 사망자 33명의 신원을 확인했다라고 밝혔습니다. 네, 그리고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된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갈등 어제 소식 전해드렸었습니다. 그런데 구체적으로 대미 무역 흑자를 중국이 어떻게 줄일지는 나오지가 않아서 갈등의 요지는 남아있다 이렇게 보도를 해드렸었는데 국제신용평가사입니다. 무디스도 좀 비슷한 평가를 한 것 같네요. 네, 그렇습니다. 무디스의 마크 잔디 수석 이코노미스트가 CNBC 방송에 출연해서 미중 무역 협상에서 승자는 없고 양쪽 모두 패배한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. 미중 무역 수지 불균형은 경제 구조적 차이 때문이라며 협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지적을 한 겁니다. 그러면서 구조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무역 적자 축소가 아니라 미국의 지식재산권 보호에 초점을 맞췄어야 한다라면서 어리석은 협상이었다라고 주장했습니다. 끝으로 국내 30대 주식보들의 올해 주식 재산이 5% 줄었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. 연초 이후 코스피 시장이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면서 상장 주식 평가 가치가 올해 들어 소폭 감소한 데 따른 건데요. 특히 방준혁 넷마블 의장은 보유 주식 가치가 가장 크게 줄었는데 3조 9천여억 원에서 2조 9천억 원가량으로 1조 원 가까이 감소했습니다. 지금까지 아침엔 지금 JTBC 이재승입니다.